자, 봅시다. 자, 말 나오면 잘 하나 더 할까? 네. 자, 잠깐만 집중해봐. 좀 봐봐. 선생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노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술도 좋아하시고, 뭐 윷놀이나 뭐 고스톱이라든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죽으면 상여가 나가잖아요. 그럼 상여꾼이라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운을 띄우면 가막 그런 상여 그런 사람들이 이제 따라서 부르잖아요. 또 저희 아버지가 동네에서 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전부 다 무덤까지 안내하는 역할도 한동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여가 올라가가지고 앞에서 이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실 정도로 이제 그런 부분에 약간의 끼가 있으신 분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좀 젊었을 때 맨날 이제 동네 다른 어른이랑 어울리면서 맨날 도박하고 그러면서 주로 돈을 잃고 오셨대요. 그래서 맨날 도박을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이제 지금부터 거의 뭐 30년 가까이 전이니까 꽤 오래전에 갑자기 집에 당당하게 들어오시더니만 당시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어머니한테 주시더래요. 자기 땄다고. 그러니까 당시 100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뭐 1000만 원 이상 되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걸 받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기가 쌓았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나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확답을 불러요. 한 번 더. 정말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당연하지! 그렇게 대답했어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걸 갖다가 돈을 곧바로 아승에다 쳐넣고 불기러 거였대요. 생각해봐. 아버지 도박을 끊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돈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쉽지는 않아. 당신 1000만 원 돈을 갖다가 정말 아궁이에 넣고 불질러 버린다는 게 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가끔 이게 독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어머니 닮아서 그래요. 아직 외동이에요? 아니에요. 동생 있어? 누가 누나도 있고 남동생도 있어요. 아, 누나도 있고 남동생도 있다고. 자, 봐봐. 선생님이 여러분 가끔 이제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선생님 누나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아예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아예 대학을 갈 생각을 안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를 겪게 되는지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는지를 우리 선생님이 조금은 알아요. 내가 경험해본 건 아니지만 물론 누나도 나름대로 그런 다 해서 잘 살고 있긴 한데 아무튼 57페이지 봅시다. 동생은 전남대 나와서 세무공무원 7급 합격해서 지금은 공무원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동생도 참 힘들게 학교를 다녀가지고 선생님이랑 2살 차이인데, 그러니까 선생님 동생은 고등학교 공부를 썩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 동생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제가 정우 동생이야 그런 식으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뭐 선생님의 의지하고 상관없는 거잖아.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선생님이 공부 알려주는데 끼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보면 알겠지만 뭐 정말 뭔가를 열심히 공부만 막 하다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나중에 하고 한번 더. 고등학교 1학년 이후부터고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는 공부란 걸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주위에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또 얘기했던가? 자, 정읍은 고등학교에 비해서 학생 수가 모자라요. 또 가을이 되면 우리는 겨우 한 번씩 가가지고 우리 학교 오라고 한 번 선전하고 팜플렛 나눠주고 오잖아요. 근데 정읍에서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가을이 되면 수업을 안 하죠. 중학교 3학년 집집만 찾아다니면서
좀 공부 잘한다 싶으면 그 집에 가서 막 일거리도 도와주고 거기 한 달에 막 서너 번씩 찾아가고 어떨 때는 잘 안 온다 그럼 날마다 막 죽치고 앉아있어요. 또 심지어 별을 벤다 그럼 쌀가마에서 날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중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요. 내가 광고자 하는 데를 아무나 갈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도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더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잘 것 같아서 수업 나갈게요. 또 제목 써라고? 자, 그럼 한마디만 더. 자, 나중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걸 느낄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길 좋아해요. 관심을 받길 원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 자, 그때 뭐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닌데, 나중에 신생 같은 거 공부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다른 사람, 특히 선생님들한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던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그 방법이 뭐냐면, 봐봐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 모범생들은 별로 관심이 안 가요. 왜냐면 가만히 놔둬도 집 알아서 하잖아. 수업 잘 듣고 숙제 잘 해오고 시험 성적 잘 나오고 그런 애들은 그냥 관리만 적당히 해주면 돼요. 그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얘가 조금만 노력하면 정말 열심히 잘할 것 같은데 얘가 공부만 하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그러면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다 무마시키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은 두 번째 이유였어요. 선생님들이 보면은 제가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수업실에서 맨날 자는 것도 아니야. 맨날 선생님하고 놀기만 하고 숙제 같은 거 1등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선생님의 애간장을 자꾸 녹이는 그런 스타일의 학생이었어요. 선생님이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아무튼 딴 얘기가 많아졌는데 어차피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할게요. 자, 57페이지 봐봐요. 자, 57페이지에 12별 인구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 간단히 또 정리. 자, 그래서 광복 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인구 성장에서 자세히 말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베이비붐 세대라는 거, 우리나라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시기라는 거, 그거 하나 알아주세요. 자, 월남한 주민들이 대도시 지역에 마구잡이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대도시의 생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슬럼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아까 이야기했었죠. 자, 다음